이런 쓰레기들이 다 어디서 왔나? 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40년 넘게 제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있는 박혜란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태풍 하이나는 유독 너무 거셌답니다. 게스트하우스 앞마당을 쓸어내며 한숨을 내쉬었다. 평소라면 하루면 정리되는 해변이 사흘째 엉망진창이었다. 바람은 멈췄지만 파도는 여전히 거칠게 해안을 때리고 있었다. 멀리서 들리는 파도 소리가 마치 바다의 신음처럼 들렸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간간히 부는 바람에 헤란의 앞치마가 펄럭였다. 헤란은 밀려온 스티로폼과 비닐봉지들을 치우다 말고 멈춰 섰다. 바위 틈 사이에 뭔가 이상한 것이 끼어 있었다. 녹슨 철제 상자였다. 아니, 자세히 보니 금고였다. 크기는 작았지만 묵직해 보였다. 낡은 신발, 부서진 어망, 심지어 냉장고까지 밀려온 적은 있었지만 금고는 정말 처음이었다. 게다가 이렇게 온전한 형태로 밀려온 것도 신기했다. 이게 뭐지? 헤라는 다가가 금고를 자세히 살펴봤다. 손바닥만 한 크기에 두껍게 녹이 슬어 있었다. 바닷물에 얼마나 오래 있었던 걸까? 헤라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금고를 더 자세히 살펴봤다. 표면에는 바다 조개들이 붙어 있었고 미역 조각들도 엉켜 있었다. 얼마나 오랫동안 바다 밑에 있었던 걸까? 헤라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다. 뭔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마치 바다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것 같았다. 파도 소리도 평소와 달리 들렸다. 더 부드럽고 더 간절하게 들렸다. 헤라는 자신도 모르게 금고에 손을 얹었다. 차갑고 거친 표면이지만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다. 누구 것일까? 언제부터 바다에 있었던 거지? 헤라는 금고를 이리저리 돌려가며 살펴봤다. 자물쇠는 완전히 녹아버려서 열쇠 구멍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뚜껑은 여전히 단단히 닫혀 있었다. 바닷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밀폐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았다. 현수야, 이것 좀 봐. 동생 박현수가 차에서 내려 다가왔다. 공무원인 현수는 항상 단정한 모습이었다. 양복 바지에 와이셔츠를 입고 있어서 해변 정리 작업을 하기에는 부적절한 차림이었다. 바다 근처에서 나고 자랐으면서도 바다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 같았다. 누나, 이게 뭐야? 또 이상한 거 주워왔네. 태풍 때 밀려온 것 같은데 금고야. 열어봐야겠어. 현수는 고개를 저었다. 공무원답게 신중한 표정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다. 안 돼. 일단 경찰서에 신고해야 해. 이런 건 함부로 만지면 안 돼. 왜? 바다에서 밀려온 걸 왜 신고해야 해? 누나는 법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이게 누군가의 소유물일 수도 있고, 범죄와 관련된 증거물일 수도 있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하지만 헤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이 금고 안에는 분명 뭔가가 들어있을 것이다. 헤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금고가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 헤라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바닷가에 있는 금고가 달빛에 어렴풋이 보였다. 40년 넘게 이 바다를 봐왔지만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다.
새벽 5시 헤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일어나 바닷가로 나갔다. 금고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아침 햇살의 녹슨 표면이 붉게 빛나고 있었다.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야? 헤라는 창고에서 망치와 정을 가져와 금고의 자물쇠 부분을 두드려 봤다. 녹이 너무 심하게 슬어서 쉽게 열리지 않았다. 쇳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1시간을 씨름한 끝에 겨우 뚜껑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다. 녹은 쇳조각들이 톡톡 떨어졌다. 뭔가 중요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헤라는 땀을 닦으며 계속 작업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몸은 뜨거워져 있었다. 바로 그때 현수가 나타났다. 아직 출근 전이라 잠옷 위에 점퍼만 걸친 모습이었다. 누나, 뭐 하는 거야? 내가 어제 경찰서에 신고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신고해? 이건 우리가 찾은 거야. 현수는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머리를 긁었다. 머리가 산발이었다. 누나는 항상 그래. 생각 없이 행동부터 해. 이게 만약 범죄와 관련된 거면 어떡해? 범죄? 이런 낡은 금고가 무슨 범죄야. 헤라는 현수의 말을 무시하고 다시 금고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쇳소리가 새벽 바닷가에 울려 퍼졌다. 갈매기들이 놀라 날아올랐다. 바람이 세게 불어와서 헤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누나, 제발 좀 그만해. 이웃들이 다 깰 거야. 그럼 현수가 도와줘. 둘이 하면 빨리 끝날 텐데. 현수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다. 알아서 해. 나중에 문제 생기면 나한테는 말하지 마. 고집쟁이 같으니라고. 헤라는 혼자 남아 계속 금고와 씨름했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지만 헤란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다. 반드시 이 금고를 열어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욕구가 밀려왔다.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드디어 뚜껑이 조금 더 벌어졌다. 틈 사이로 비닐봉지 같은 게 보였다. 헤란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금고가 열렸다. 뚜껑을 여는 순간 헤란은 숨을 멈췄다. 안에는 비닐봉지에 쌓인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다행히 바닷물이 많이 스며들지는 않은 것 같았다. 비닐봉지가 이중으로 쌓여 있어서 내용물을 잘 보호했나 보다. 헤라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봉지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기분이었다. 첫 번째로 꺼낸 것은 낡은 사진들이었다. 흑백 사진 몇 장이 비닐봉지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와 어린 소녀가 함께 서 있었다. 소녀는 한 10살 정도로 보였고 여자는 20살 후반쯤 되어 보였다. 두 사람 모두 한복을 입고 있었고 배경은 제주의 어느 바닷가 같았다. 이 사람이 누구지? 헤라는 사진을 이리저리 뒤집어 봤다.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로 선희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아래에는 1975년 여름이라는 날짜가 있었다. 글씨체가 아버지 것과 비슷해 보였다. 헤라는 다른 사진들도 한 장씩 살펴봤다. 총 5장의 사진이 있었다. 1975년이면 내가 태어나기 전이네. 헤라는 다른 사진들도 살펴봤다. 모두 같은 여자와 소녀가 나오는 사진들이었다.
제주 바닷가에서 찍은 것 같은 사진도 있었고, 어떤 집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다. 한 장에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남자의 뒷모습이 아버지 같았다. 모든 사진에서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다. 특히 소녀의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두 번째로 꺼낸 것은 편지 봉투였다. 봉투 겉면에는 혜란이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혜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편지였다. 아버지의 손글씨가 틀림없었다. 또박또박한 글씨체가 아버지의 신중한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편지 봉투는 두껍고 질 좋은 종이로 만들어져 있었다. 아버지가 정말 정성을 들여서 준비한 것 같았다. 왜 내 이름이 적혀 있지? 아버지가 언제 이런 걸 써놓으셨을까? 혜라는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봉투도 비닐로 한 번 더 쌓여 있어서 잘 보존되어 있었다. 무게로 봐서는 꽤 긴 편지인 것 같았다. 편지 봉투 모서리에는 아버지의 도장도 찍혀 있었다. 정말 공식적인 편지 같았다.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작은 수첩이었다. 항해일지라고 표지에 적혀 있었고, 첫 페이지에는 아버지의 이름 박대수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수첩을 펼쳐보니 날짜별로 기록이 되어 있었다. 날씨, 바다 상황, 어획량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1970년부터 1980년까지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아버지의 성실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기록이었다. 특히 1975년과 1976년 부분에는 개인적인 감정도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왜 이런 걸 바다에, 이런 소중한 기록을 왜 숨겨두셨을까? 혜라는 손이 떨렸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런 아버지가 왜 이런 것들을 바다에 숨겨놨을까? 그리고 왜 자신의 이름이 적힌 편지가 있는 걸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셨는데, 평소 과묵하셨던 아버지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다. 혜라는 편지 봉투를 열어보려다가 망설였다. 뭔가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한번 알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혜라는 사진을 들고 마을 노인정으로 향했다. 김만석 할아버지라면 혹시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랐다. 만석은 아버지와 같은 나이로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다. 마을에서 모르는 일이 없는 어른이기도 했다. 특히 옛날 이야기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역사책이나 다름없었다. 혜라는 걸어가면서도 계속 사진을 들여다봤다. 왜 이렇게 친근한 느낌이 드는 걸까? 노인정에 도착하니 만석이 혼자 앉아서 신문을 보고 있었다. 다른 할아버지들은 아직 안 왔나 보다.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았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 사진 좀 보세요. 만석은 돋보기를 꺼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다. 마치 유령을 본 듯한 얼굴이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입이 벌어진 채로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이게 어디서 나왔나? 바닷가에서 금고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들어 있었어요. 만석은 한동안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다. 손가락으로 사진의 모서리를 어루만지며 옛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다.
그러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한숨 소리에는 오래된 슬픔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이선이구나. 이선이요? 이 사람을 아세요?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 같았다. 내 아버지가 젊었을 때 알던 사람이야. 그런데 이걸 어디서 찾았다고? 헤라는 급하게 금고를 발견한 경위를 설명했다. 태풍 이후에 바다에서 밀려온 것, 아침에 혼자 열어본 것, 안에서 편지와 항해일지까지 나온 것 등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만석은 계속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가 왜 이런 걸 숨겨놨을까요? 만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헤라나, 내 아버지가 바다에 묻어둔 건 물질보다 더 무거운 거였을 거야. 무슨 뜻이에요? 그때는 지금과 달랐어. 세상이 참 각박했지. 특히 외지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만석은 말끝을 흐렸다. 뭔가 더 말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제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잖아요. 아버지 이름으로 된 편지까지 있었는걸요. 하지만 만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사진을 헤란에게 돌려주며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 내 아버지도 그걸 알고 계셨을 거야. 헤라는 답답했다. 분명 만석은 뭔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왜 말해주지 않는 걸까? 아버지 세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비밀이 많은 걸까? 집으로 돌아온 헤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편지를 열어봤다. 편지지는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했다. 아버지의 필체였다. 정성스럽게 쓴 글씨에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다. 한 글자 한 글자 정말 신중하게 쓴 것 같았다. 헤라나,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다.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이야기를 이제 너에게 털어놓으려 한다. 헤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글자가 흔들려 보였다. 계속 읽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이 되었다.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이선희는 아버지가 사랑했던 사람이었다. 그녀는 피난민으로 제주에 왔고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피해 혼자 살아야 했다. 아버지는 그녀를 도와주다가 사랑하게 되었다. 편지를 읽을수록 헤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아버지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헤란은 잠시 편지를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 시절에는 피난민들에 대한 편견이 심했다. 특히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자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이선희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그녀의 그런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결혼하기 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편지에서 느껴졌다. 그녀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다. 선미라는 아이였다. 아버지는 그 아이를 친딸처럼 돌보았다. 하지만 당시 세상은 그런 관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차가웠다. 이선희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아버지는 선미를 혼자 키우려고 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과 압박이 너무 컸다. 아버지는 너무 어렸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었다. 결국 선미는 서울의 친척에게 보내질 수밖에 없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혜란아, 선미는 너의 언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딸이다. 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한 딸이다. 이 비밀을 내게 맡긴다. 선미를 찾아서 아버지의 사과를 전해다오. 혜란은 편지를 손에서 놓쳤다. 언니? 자신에게 언니가 있었다는 말인가? 그것도 서울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 혜란은 편지를 들고 현수에게 달려갔다. 현수는 편지를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입을 벌린 채 멍하니 편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진짜야? 누나에게 언니가 있었다고? 나도 모르겠어. 아버지가 왜 이런 걸 숨겼을까? 현수는 고개를 저었다. 공무원다운 신중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눈에는 당황스러움이 역력했다. 누나, 이건 우리가 건드리면 안 되는 일이야. 아버지가 숨긴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 언니일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찾아달라고 부탁하신 거잖아. 현수는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머리를 긁었다. 형과 동생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다.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많이 본 현수와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혜란 사이의 차이였다. 누나는 생각이 너무 짧아. 이게 만약 불법적인 관계였다면 우리 가족 명예에 먹칠하는 거야. 혜란은 화가 치밀었다. 동생의 말이 너무 차갑게 들렸다. 명예? 아버지가 한 일이 사랑이었는데 뭐가 불법이야? 어려운 사람 도와준 게 왜 잘못이야? 그 시대에는 그런 게 용납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도 숨길 수밖에 없었던 거고. 현수는 편지를 혜란에게 돌려주며 말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누나, 이 일은 그냥 덮어. 괜히 들쑤시면 안 좋은 일만 생겨. 우리가 모르는 복잡한 사정이 있었을 거야. 복잡한 사정? 그게 뭔데? 선미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혜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선미라는 언니를 찾아야 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사람을 자신이라도 찾아야 했다. 그게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효도일 것 같았다. 나는 선미를 찾을 거야. 그게 아버지가 원했던 일이야. 현수는 반대해도 상관없어. 현수는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다. 남매의 생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다. 혜란은 현수의 뒷모습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가족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혜란은 다시 만석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편지와 항해일지를 모두 가져갔다. 만석은 편지를 읽고 나서 오랫동안 침묵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할아버지, 이제 진실을 말해주세요. 선미가 누구예요? 만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혜란아, 내 아버지는 평생 그 일로 고생했어.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어떤 일이요? 이선희는 피난 때 제주에 온 여자였어. 그 시절에는 외지 사람들을 곱게 보지 않았지. 더군다나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자는 더욱 그랬고. 만석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목소리에 옛날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내 아버지는 그녀를 도와주다가 정말로 사랑하게 되었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차가웠지. 결국 그들은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어.
낮에는 만나지도 못했지. 헤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사랑을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선미는 정말 제 언니인가요? 만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버지가 친딸처럼 사랑했지. 선미도 아버지를 정말 좋아했어. 그런데 이선희가 죽고 난 후에 선미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어. 마을 사람들이 계속 손가락질했거든. 그래서 결국 서울로 보낼 수밖에 없었지. 헤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딸까지 보내야 했으니. 금고는 원래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내 아버지가 바닷가 절벽 밑에 묻어둔 거야. 태풍이 그걸 파내서 떠내려 보낸 거지. 아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신 거 아닐까? 만석은 항해일지도 펼쳐봤다. 여기 보면 이선희가 죽은 날도 적혀있네. 1976년 가을이었어. 그 후로 내 아버지는 한동안 바다에도 안 나가셨지. 헤라는 아버지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 슬픔을 혼자 감내하며 살아오셨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팠다. 헤라는 선미를 찾기 시작했다. 편지에 있던 단서들을 하나씩 따라가며 수소문했다. 서울시청, 동사무소, 심지어 교회까지 돌아다녔다.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옛날 주소록도 뒤져봤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었기 때문이다. 헤라는 서울에 몇 번 올라가서 직접 발품을 팔았다. 1976년에 제주에서 서울로 올라간 여자아이를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헤라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 달 만에 드디어 연락이 닿았다. 선미는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처음 통화할 때 선미는 믿지 못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50년 만에 듣는 가족의 소식이었다. 정말 아버지의 딸이세요? 박대수 씨의 딸이세요? 네, 편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직접 쓰신 거요. 언니 얘기도 자세히 적혀 있어요. 선미는 울음을 터뜨렸다. 평생 아버지가 누구인지 궁금해했는데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 울음소리에는 50년 동안 쌓인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헤란도 덩달아 울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선미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찔렀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얘기를 조금 해주셨어요. 제주에 계시고 정말 좋은 분이라고.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셨는데. 아버지도 언니를 정말 그리워하셨어요. 편지에 다 적혀 있어요. 사과의 말씀도 있고요.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통화했다.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미는 결혼해서 아들 둘을 키우고 있었다. 간호사로 일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했다. 일주일 후 선미가 제주에 내려왔다. 헤란과 선미는 처음 만났지만 묘하게 닮아 있었다. 특히 웃는 모습이 똑같았다.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다. 손 모양도 비슷했고 말하는 투도 비슷했다. 헤라는 선미를 보는 순간 정말 가족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이었다. 정말 아버지를 닮으셨네요.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많이 닮으셨어요. 혜란 씨도 정말 반가워요.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버지 묘소에 같이 가요. 아버지가 정말 보고 싶어 하셨을 거예요.
두 자매는 함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선미는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50년을 기다린 첫 인사였다. 헤라는 선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제야 왔어요. 그동안 정말 보고 싶었어요. 헤란도 덩달아 눈물이 났다. 아버지가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무게가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지 못한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선미는 무덤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아버지와 나누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을 것이다. 그날 저녁 헤란과 선미는 바닷가에 나와 금고 조각들을 바다에 띄워보냈다. 금고는 역할을 다했다. 아버지의 마지막 메신저 역할을 완벽하게 해낸 것이다. 바람이 불자 작은 쇳조각들이 파도에 휩쓸려 사라져갔다. 마치 아버지의 한이 풀리는 것 같았다. 5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사랑과 미안함이 바다와 함께 흘러가는 것 같았다. 아버지, 이제 그 무거운 짐 저희가 함께 지겠어요. 선미 언니도 찾았고 이제 가족이 되었어요. 헤라는 바다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고 파도는 끝없이 밀려오고 있었다. 아버지의 사랑도 그 파도처럼 계속 이어질 것이다. 선미의 손을 잡은 헤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나갔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느낌이었다. 바다가 준 선물 같은 만남이었다.